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늦었지만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울산 현대 대 강원 FC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으로 들고 할 때 제가 이제 대표팀 리뷰할 때는 손에 들고 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림을 안 그려도 돼가지고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K리그는 제가 영상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말을 하면서 마우스를 쓰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를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소리가 자꾸 작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는 좀 총평을 드리면 저는 울산이 이길 만한 자격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강원이 상당히 잘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는 오히려 강원 쪽이 할 거 많은 것 같고 울산이 근데 이길만 했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두 팀 다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봤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전체 말고 좀 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드리면 일단 총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경기들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울산 팬들이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즐거울 어떤 아주 뭐 경기력에 대해서 뭐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할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동시에 굉장히 울산이 어려운 경기이기도 했던 거는 울산이 못했다기보다 명시적으로 못한 경기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강원이 상당히 준비를 잘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 강원이 오버페이스한 경기였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강원은 그게 전략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강원이 보여준 어떤 이런 공격 전개라던가 전방 압박이라던가 이런 주도권 싸움 벌이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그런 여지까지는 사실은 지난 시즌 말에 이제 지난 시즌 말 맞나요? 지난 시즌 말이죠. 최용수 감독님 모시고서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강원FC 경기를 다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울산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면 승부를 걸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강원이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팀이 안정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용수 감독님 스타일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라는 게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내면서 우리가 생존이 확실해졌을 때 어떤 이 공격적으로 힘을 탁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승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시즌 초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용수 감독님이 하고 싶은 축구가 있다 그래서 막 밀고 나가면은 사실은 이제 FC 서울이 이제 최용수 감독님하고 인연 깊은 팀이지만 아닉스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때도 자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을 좀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맞아요? 라고 저한테 항상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강원 FC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완고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이 수비에다가 무기를 두는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감독이 원하는 어떤 선수 구성도 맞춰지고 이게 팀이 조금 성적도 나고 안정화가 되다 보고 발이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개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수적인 운영이라는 그런 거죠. 일단 성적을 내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판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속 편하게 하겠다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용수 감독이 항상 팀 운영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와중에도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이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어졌네요 잡소리가.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이번 경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경기 킥오프부터 지금 벌써 느껴지는 게 라인이 되게 높아요 강원이. 그래서 앞에서부터 누르려고 하는 게 보이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여기 양현주 선수 가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한일전하고 좀 맞닿아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현주 선수 여기 잡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발시아랑 김대현 선수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 압박 라인을 놓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양현준 선수가 이제 옆에를 확인했죠. 이 뒤를 어느 방향으로 압박을 들어갈까 재는 거고 지금 김영건 선수 이쪽 치는 척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살짝 이쪽 방향 주는 거를 견제하면서 이쪽을 잡겠다는 뜻이고 이때 보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김대현 선수인데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방향 바꿔서 이쪽 김기희 선수 쪽으로 딱 들어오죠.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는 특히나 사이드 스텝으로 가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김영건 선수가 이쪽으로 바로 넘기는 패스는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영건 선수가 찰려는 모션이 너무 확실해졌잖아요. 이쪽에 주겠다는 게.
이 상황에서 접고 뒤로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주지 이거는 김영호 선수 몸 방향상 왼발 쪽에도 갖다 놓고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설령우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건 없어졌다고요. 이 선택지를 본인이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지우고 나니까 이쪽을 압박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갔지만 김기희 선수 못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윤우 선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양현준 선수도 좋은 게 이거를 막 쫓아가면 이게 다시 김영건 선수한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건 선수 같이 잡고 김대원이 여기 김기희 잡고 그러면서 조윤우 선수 쪽을 발시아가 가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줄 데가 없어지니까 이게 롱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울산은 뒤에서 잘 풀고 나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풀려나오면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원이 앞에서 누르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뒤에 조금 더 그 잘 눌렀던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 풀경기 영상을 봤다 보니까 그 뭐 느려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봤는데 너무 느린데다가 용량이 7기가인가 8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다운로드 받다가 자꾸 뭐 네트워크 오류가 생겼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요 장면도 괜찮았다고 생각해가 요 장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강원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잘했고요. 여기서 풀려 나오더라도 미드필더 쪽에 넣더라도 미드필더에 배치된 선수들이 그 공을 받아주는 고명진 선수나 원두재 선수 쪽을 압박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노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선수 구성에서도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들 쪽에 공 들어가면은 이걸 압박을 누가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강원은 3-4-3으로 나왔잖아요. 3-4-3으로 나왔으니까 미드필더가 강원은 둘이겠죠. 한국영 선수랑 서민 선수가 전반에 나왔고 후반전에도 이제 그 선수를 뭐 대체하더라도 거의 2명이 뛰는 상태가 됐으니까. 근데 울산을 따지고 보면 셋이란 말이에요. 고명진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원두재 선수가 이제 볼란치처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둘이 나왔고 앞에 뭐 이청용 선수도 사실 윙이지만 가운데 막 들어온 선수니까 있고 아마노준도 있잖아요. 그죠? 황재현 선수도 있었고 뭐 금방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치면은 미드필더 싸움에 숫자 싸움이 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일리가 있는 점인데 울산이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님도 굉장히 상대편 약점을 잘 후벼파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백 구성을 보면 임창호 선수에다가 윤석영 선수가 3백에 스토퍼로 나왔죠. 김영빈 선수를 제외하면 두 명은 풀백을 원래 잘 하는 선수들이고 윙백으로도 나오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미드필더들 잡기에 훨씬 유리하다. 크고 강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작다고 하긴 좀 그렇죠. 사이즈가 조금 아담하죠. 센터백이랑 거기 아담하고 잘 뛰는 선수들을 붙여놓으면 미드필더들 제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드필더 둘이 한국영 선수랑 서민 선수도 싸움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중앙에서 두 명 잘 잡고 그 뒤에 빠져나오거나 움직이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이 스토퍼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되게 강도가 강했어요.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잘 안 풀려 나오게 됐고 요런 데서 지금 이제 그 강원 얘기부터 조금 먼저 드리면 강원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요런 장면들인데 뭐 요거는 그냥 잘한 장면이네요.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것도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발시아가 갈 때 망설이질 않아요. 크로스가. 그쵸? 보지도 않고 올리는데 이게 지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왔을 때 지금 잘 기억해두세요. 제가 뒤에 얘기할 건데 여기서 지금 번개처럼 정승용 선수가 여기서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백, 윙백이 지금 가담한 거죠. 윙백 정승용 선수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장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원이 원래 잘하는 촘촘한 수비에서 이 백패스 미스를 잡아가지고 역습이 전개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강원입니다. 좀 자주 봤던 강원. 여기서 김대현 선수가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여기서 그 역습을 좀 더 잘하는 팀이라던가 이런 게 나왔으면 여기 물론 이제 숫자가 뭐 여기가 충분하게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발시아 제외하고 이쪽에서 움직여주는 선수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김대현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좀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물론 그 역습 돌격대장님께서 있을 때 굉장한 장점이긴 한데 요게 지금 좀 더 세밀해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이 점이 있었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압박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은 아마노준이 잘 뺏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 눌러버려요. 이 한국영 선수가 이런 거 원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음 이 환상적인 프리킥, 임창호 선수죠? 맞나요? 임창호 선수였던 걸 기억하는데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에서 나와요. 이번 경기에서 찬스들이 다 앞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있고, 이 장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누구예요? 수비수잖아요. 윤석영 선수잖아요. 스토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본인들이 판을 깔아온 거죠. 그 다음에 공격한 선수는 정승용 선수.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가 이게 지금 3백 쓰는 팀들이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3톱이잖아요. 3-4-3이면 3톱이다 보면 보통은 수비가 한 명 많은 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우 선수 누구 잡아야 되면 김대원 선수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순간적으로 정승용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쪽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설령우 선수가 김대원 선수 잡느냐고. 요게 지금 이 강원이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긴 해요. 판을 잘 깔아왔어요. 판을. 자, 여기까지 넘어오고, 여기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넘어오죠. 네. 근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지금 공격 방식 보시면 이거 크로스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이고. 이 장면도 좋았던 거는, 이거는 뭐 선이 굵은 거기도 한데, 이게 양현준 선수가 의외로 헤딩 잘하더라고요. 오늘 그 경기 막판에도 헤딩 나오고.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좀 늦었어요. 김영건 선수 늦었다고 봐야 될지, 이거를 발샤가 데리고 나왔다 잘 뒤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지, 여기를 지금 이렇게 김기희 선수가 뜨게 되는데 이쪽이 완전 벼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건 선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저도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현우가 건졌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도 이 코너킥도 조현우가 건지고, 이거는 유스팅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조현우가 걷어내는 건 하여튼, 예, 제가 싫어할 만한 선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대단한 선방이었습니다. 이게 좀 크긴 컸어요. 지금 이게 자꾸 장면들이 안 나오네요. 압박 잘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자, 그리고 이 장면도 좋긴 좋았는데, 이 장면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김진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명재 선수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크로스죠.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후반전에도 이것도 김진우 선수 아까 득점 장면이랑 똑같죠. 거의 상당히 비슷하죠. 공격 전개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한국영 선수가 쭉 때려주는 거, 이거 이제 김병수 감독님 때도 자주 시도했던 건데, 이쪽에서 본인들이 공 이쪽에서 돌리면서 울산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반대쪽으로 쭉 넘기. 이거 울산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이드 체인지 빠르게 하는 거, 이게 요즘 현대 축구에서 많이 한단 말이죠. 현대 축구라고 하면 그렇고 요즘 축구에서. 그래서 이거 정승용 선수가 들어가고, 이것도 풀백에서 이제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뒤 강원 얘기부터 쭉 드릴까요? 그러면. 자,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하지? 일단 강원 그 아쉬웠던 점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이 장면도 이제 후반 막판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여기 이쪽에 지금 정승용 선수가 측면에 완전히 제 공격수처럼 나와 있고, 여기 이제 3톱이 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장면도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풀백 쪽으로 나가죠. 이제 이것도 크로스죠. 이게 뭐 후반 막판이라는 걸 좀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강원이 이번 경기 압박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윙백들 공격 전진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재미를 봤어요.
지금도 보시면 공격 전개에서 단순하게 역습 나가는 건 김대현 선수가 보이거나 뭐 양현종 선수 조금 보이고 뭐 발샤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대체로 본인들이 전방 압박에 성공해서 그런 것들을 공을 돌리면서 지켜내면서 공격 전개를 할 때 다 측면에서 풀어요. 이게 뭐 제주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이 공격적인 능력을 갖춘,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윙백들을 가진 팀들이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사실은 그 최용수 감독의 FC 서울 2기라고 하죠. 두 번째로 오셨을 때도 시도했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콘테식 3백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끼워 맞추자면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3백이 이런 공격적인 윙백들을 잘 활용하는 3백이죠. 그래서 이게 3백이라서 수비도 단단한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날카로운 힘을 발휘하는 거를 지금 이제 강원이 시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상대한테 치명상을 입히고 해야 이 강원이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득점이 나오고 본인들이 리드를 잡아야 그 수비가 단단하다는 3백, 그 다음에 역습을 잘할 수 있다는 3백, 공격적인 능력까지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진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을 잘 복기를 해보세요. 거의 다 정승용 선수나 김진호 선수 크로스 쪽에서 나왔습니다. 크로스로 공격을 풀어가요. 물론 거기서 득점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크로스 쪽에서 좀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크로스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발샤가 있고 이정엽 선수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양윤주 선수도 헤딩 따는 거 잘 따고 맞출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쓰는 건 괜찮습니다. 쓰는 건 괜찮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승용 들어갔네, 크로스겠네, 이렇게 예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상대 중앙 수비수들도 크로스 대비한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흔들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아쉬웠던 장면. 이거 87분이었나? 이 장면.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김대현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여기서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준비가 빨리 됐으면 일로 빨리 본인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빠져 나오는 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좀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잘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패스가 이렇게 짧게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쪽 패스 전개가 딱 됐을 때, 지금 물론 울산이 수비를 굉장히 이제 장굴 생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를 사실은 엄원상 선수가 정승용 선수를 잡아준다는 게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을 결국에 허물라 그러면 여기 설령호 선수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래야지 크로스도 더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대현 선수가 헤딩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담해 주는 것보다 설령호 선수를 하나 빼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비수를 하나만 빼주는 게 여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러려 그러면 정승용 선수가 여기를 와이드하게 쓰는 걸 아까 썼었으니까, 이쪽 썼을 때 김대현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써주면서 설령호를 일로 불러내주면 여기가 헐거워지는 거죠. 이게 아까 전반전에도 아까 요 장면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인데, 지금도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 지금 김대현 선수가 골대 앞으로 가버리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갔을 때 지금 이 자식, 카메라가 좀 더 지금 제가 원하는 장면이 잡아줬죠. 자, 여기서 공을 잡았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서 지금 김대현 선수가 이 김기희 선수 뒤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움직이면 오히려 이게 안 속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뛰는 척 하다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김기희 선수가 김대현 선수한테 묻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김대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사라지긴 하는데, 지금 보면 김기희 선수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중앙 쪽에 가담을 해 있잖아요. 물론 이게 크로스가 잘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어떨까? 그럼 김기희 선수가 이게 이쪽에 따라가 있을 거고, 이게 더 위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은 좀 들죠, 저는. 이게 바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여기 김기희 선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김대현 선수가 이쪽에서 앞에서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따라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맞는 그림은 안 나왔죠. 사실은 제가 그 원하는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게 딱 나온 그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중앙 쪽을
상대를 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제 이게 패스가 만약에 정승용 선수가 이쪽까지 들어오질 않고 본인이 연결해주고 뭐 이걸 다시 받으러 들어와서 이거를 김대현 선수가 꺾어주면 정승용 선수가 슈팅을 때린다거나 아까 그 전반전에 보여준 그런 장면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판은 잘 짜왔는데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강원 얘기가 많았네요. 오랜만에 경기 봐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울산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조금 이번 경기는 많은 얘기를 좀 드리기는 힘든 게 좀 실수가 많아 보였어요. 실수가 많아 보이는 경기였는데 이게 저는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울산이 못한 경기라기보다는 강원이 잘 누른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기들이 좀 나오기는 좋은 팀들하고 나쁜 팀들하고 붙어도 많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그런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그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조금 라리가에서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리가에도 되게 좀 이렇게 누르는 거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 스페인 라리가 팀들은 굉장히 주도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같은 팀도 있지만 중위권 팀들 중에도 좀 누르는 거 좋아하는 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레알 소시에다도 중위권이라고 하기 좀 중상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팀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좋아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나오면 막 바르셀로나에도 막 싸움 걸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시면 의외로 바르셀로나를 잘 누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과르디올라 시절쯤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팀이 아니고서는 잘 눌려요. 의외로 뭐 쿠만 있을 때나 그런 때 보시면 막 눌려요. 이런 팀들이 왜 눌리지 않는데 눌려요. 그런데 그런 팀이 막 싸움을 걸면 근데 그 팀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렇게 덤벼들다가 한 골을 먹었을 때 이제 경기 운영이 흔들리게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후반전 중반 이후가 되면 압박 강도를 놓치는 게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70분이 넘어가게 되면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득점왕부터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롱킥 나온 거 괜찮고요. 이게 꼭 누르고 상대가 잘 누르고 그냥 막 기를 쓰고 막 달려드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풀어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롱킥 쓰는 거 좋은데 여기서 지금 머리를 잘 맞췄어요. 황재현 선수가. 그리고 잘 보시면 이쪽이 조금 앞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이 황재현 선수도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이게 제어가 좀 안 됐어요. 이걸 아예 앞으로 따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 앞에다 무게를 두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길게 나오는 거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좀 바빠졌어요. 그리고 잘 나왔고 그다음에 레오도 이 뒤를 넘기게 되는데 요거는 저는 사실은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서 이 바운드 되는 순간 이거 위험하다 싶었어요. 왜냐면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이거 축구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백패스 주려다가 골 먹는 거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는 제가 만약에 뭐 필드에 있었으면 전혀 이거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긴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어렵냐면 요거를 바운드 시켜가지고 이걸 정승현 선수가 헤딩으로 해주잖아요. 헤딩으로 안 하고 이걸 발로 하려고 그러면 이청용이 이걸 뒤에 가서 따먹어요. 발 쪽에서. 뭔지 아시죠? 바운드 되고 떨어지는 거를 정승용 선수가 차려고 그러는데 이청용 선수가 먼저 점프 뛰면서 딱 끊어가지고 발로 잡아가는 장면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를 그냥 해결하자고 하니 이게 지금 달려가다 해결하자고 하니 조금 어려운 상황이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바운드 되자마자 그냥 저쪽으로 걷어내든가 그냥 바로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운드 시키면 그동안에 이 정승용 선수는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선수가 거리를 좁히고 달려들거든요. 이건 넘어지면서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그냥 했어야 돼. 여기서 했어야 돼요. 지금 달려와서 이걸 이렇게 차든 이쪽으로 차든 지금 했어야 돼요. 달려들어.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머리로 안 했으면 이청용 선수가 이거를 잡으러 갔을 거라고요. 아니면 이제 이걸 정승용 선수가 오버헤드 킥을 해서 걷어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차선책은 머리를 맞추더라도 위기를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 위험지역에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야 되지 않았을까 사이드 쪽으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자기 뒤로 넘어가는 걸 헤딩하다 보니까 힘이 안 실렸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드물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많이 나와요.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데서 나온 장면이라서 이청용 선수가 잘 노렸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리플레이 잘 보시면 여기서 처리한다고 생각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속하거든요. 그죠? 속도 하나도 안 죽였죠. 알았어요. 이청용 선수가 굉장히 영리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노린 겁니다. 자, 요 장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드리던 말씀 계속 드리면 이게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아니지 득점 장면 다음인데 이 장면들에서 나와요. 이런 장면인데 이게 제가 사실은 울산 압박하는 거 몇 개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린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울산이 60분께 좀 넘어가면서 65분께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라인이 높아지고 득점 전까지 득점 이후에도 라인 높아지고 이제 강원 선수들도 굉장히 잘 붙어가지고 수비를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나와요. 지치니까. 이것도 체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넘어지면서 미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미스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런 거에 지금 막 선수들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이게 다 지쳐서 그렇습니다. 워낙 더운 날이기도 한데다가 전방에서 압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눌러가지고 나온 장면도 있지만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같았으면은 정승용 선수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줄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파울이었지만 네.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되는 게 체력 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옛날 문기한 선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프로 선수로서 그 리버풀처럼 압박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 길게 봐야 30분이요 이러더라고요. 전반에 30분 길게 봐서 15분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강원이 좀 강하게 많이 걸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좀 퍼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한테는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득점을 빨리 만들어내고 역습을 하면서 그걸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수비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적절하게 역습을 섞으면은 왜 덜 힘드냐면 역습 나갈 때 우리 선수 2명만 3명만 예쁘게 딱 나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수비랑 미드필더를 쉴 수 있어요. 쉬면서 할 수 있어요. 쉬는 동안 예를 들어서 3명이 내려간다 그러면 울산 예를 들면 역습당하는 팀은 5명 6명이 내려가서 수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긴 거리를 스프린트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게 그동안 우리 팀은 역습하는 팀은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내려서면 90분 동안 막 좌우로 흔드는 거에 당하다 보면 그것도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역습을 섞은 그 단단한 수비를 펼치는 팀은 체력을 아낄 수가 있다는 그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수비를 할 때 공격을 못하면 수비적인 건 괜찮아요. 공격을 못하면 힘들어요. 근데 수비를 잘하는 팀 역습을 잘하면 그건 좀 덜 힘들어요. 네,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강원이 이제 그 어렵게 경기를 풀었던 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청용 선수 골이 들어가면서 강원이 경기를 어렵게 풀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안 들어갔으면 강원이 이제 계속 밀어붙이고 앞에 누르면서 뭔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거고 0대0 상태였으면은 강제 조절이 되죠. 템포가. 왜냐면은 쫓아갈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느긋하게 해도 돼요. 왜냐면 급한 건 울산이니까. 이거 원정이고. 근데 한 골 주고 나니까 이거 빨리 동점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운영을 해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 내내 강하게 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후반에 좀 탈이 나는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축구입니다. 축구에서 골이 나고 뭐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득점 장면 봐야 되겠죠? 이 장면 득점 장면도 잘 보시면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 끄는 건데 요게 지금 흘렀던 장면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 전반전에 강하게 건 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명재 선수를 굉장히 전반전에 잘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풀백들을 올려가지고 울산이 공격에 활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반전에 거의 안 나왔던 이유가 이쪽에 올라오기도 잘 안 했던 데다가 이렇게 갈 때 두질 않았어요. 이걸 엄청 빨리 뛰어나가지고 주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지금 사실 이 거리 주는 게 전반전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압박에서 이제 조금씩 빵꾸가 난다는 거죠. 그 장면이었고 여기도 보시면 임창우 선수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 바코가 앞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센터백이 지금 바코랑 레오 쪽에서 이게 좀 어그로가 끌린 거죠. 이게 갈 수밖에 없죠. 바코가 지금 여기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노준 선수가 이제 프리가 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숨어 있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카메라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잘라버려가지고. 근데 보시면 그 지금 이제 여기 이 다음 좀 해볼까요? 여기부터 보시면 느낌이 이 뒤에 있다가 뛰어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먹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기술입니다. 사실 아마노의 기술. 하프 발리를 저렇게 정확하게 넣을 줄이야. 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잘 보시면 경기 운영을 60분을 굉장히 강원이 거의 주도하는 느낌으로 많이 갔는데 그게 그렇게 됐지만 강원한테 탈이 났던 거예요. 강원은 그게 원하는 경기 운영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청용 선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상황이었고 1대1을 맞춰놨지만 이미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때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내려서는 게 저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전반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달려들어서 오히려 리드를 잡고 내려서는 게 효과적인 어떤 그런 힘쓰는 방법이지 이미 내려서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전반에 45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려서 가지고 버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리드를 잡고 차라리 있는 힘을 다 써서 리드를 잡고 내려서는 게 우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전반 후반 초반까지 강원이 힘을 썼던 이유라고 생각하고 근데 울산이 한 골을 주긴 했지만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조현우라고 하는 비싼 골키퍼가 있었죠. 그게 다 모이면서 울산에 가진 저력이죠. 사실 돈 많이 투자했잖아요. 조현우 선수 영입할 때나 연봉이나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선수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를 잘했다. 강원이 잘했지만 보완할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은 그 자체로 강한 팀이구나. 네, 조금 흔들려도 그런 경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실. 네, 좀 흔들려도 그렇게 단단하게 경기 운영하는 게 또 강팀의 어떤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들도 울산이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밀리더라도 결과를 내는 경기들. 네. 자, 이렇게 총평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20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30분 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기 포항하고 서울 경기를 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